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헬로윈 참사로 무산됐던 2022 카타르 월드컵의 광화문 광장 거리 응원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했던 응원은 취소가 됐지만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가 다시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려면 안전하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프레스룸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맑은 데다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청명한 가을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자 산책을 나온 시민들의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쉽게 벗고 입을 수 있는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볼까요? 오늘 서울이 17도, 강릉 20도, 광주와 부산 21도까지 오르며 예년 이맘때 기온을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아침 기온 8도 안팎, 낮 기온 17도 안팎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하늘 표정은 다소 어두울 수 있겠는데요. 주말에 구름 많다가 차츰 흐린 하늘 보이겠고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약한 비가,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 속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절기 소설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5도 안팎까지 내려가며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 이맘때를 생각해보면 몹시 추웠던 기억인데요. 요즘은 가을이 길게 느껴질 정도로 날이 참 좋습니다. 야외 활동 즐기기 참 좋은 시기인 만큼 감기 걸리기도 쉬운 환경입니다. 감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공원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리 바로 만나보시죠. 헬로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4시에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수사가 윗선을 향해 가는 가운데 특수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사건도 곧 수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량의 현금이 발견된 걸로 알려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을 검찰이 오늘 검찰 돈다발 확보를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노 의원은 수억 원의 돈 뭉치가 어디 있냐며 표적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잠시 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방을 이 동해상으로 오늘 중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 인근 오시마 섬에서 서쪽으로 210km 떨어진 지점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일본 베타 경제 수역 안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고 한미 군 당국은 처음으로 실무진급 미사일 대응 정책 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일단 북한이 또 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대체 얼마나 멀리 간 거예요? 이게 낙하했다는 소식이 한참 뒤에 전해졌거든요. 네. 69분 동안 날아서 1000km를 비행했다고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일에 쐈던 ICBM보다 거의 260km를 더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일본 측은 이 정도의 전력이다 하면은 탄두 무게를 물론 봐야겠지만은 네. 이 사거리가 15,000km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평양에서 워싱턴까지의 거리가 11,000km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본토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백악관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이 뻔뻔한 위반이라면서 이 본토와 동맹국의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북한의 도발 움직임도 저희가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 순서 큐시트 회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목은요. 얼굴 드러낸 정진상 이 사람 맞아입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 지금 이 시각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얼굴이 잘 맞아요.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늘 드디어 법원 앞에서 모습 드러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정 실장님 힘내세요. 오늘 영장 심사에서 혐의 어떻게 소명하실지 한 말씀 해주세요. 힘내세요.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공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어떻게 미리 알고 계셨는지. 아니요, 자세한 거는 그 변호인하고. 정 실장님 힘내세요. 유동규 촛불을 본부장이 1억 지키자. 4천만 원 줬다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 말씀해 주실 생각 없어요? 네, 사실 정 실장의 모습 저희들이 알고 있던 모습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한 장의 사진으로만 전해드렸었는데 네. 오늘 나온 모습 안경도 쓰지 않았고 얼굴형이나 체형도 전혀 딴판이라 기자들이 네. 알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예정인데 네. 영장심사 판사 김용 부원장에게 구속영장 발부했던 같은 판사입니다. 아하. 네. 네, 영장심사를 앞두고 정 실장 증자살인 여러 사람이 말하면 거짓말도 믿게 된다.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네. 영장심사 마치고 나서 변호인단이 직접 기자실에서 관련된 내용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 민주당도 검찰이 쓴 이 영장 내용이 사실관계조차 틀렸다. 네. 엉터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듣고 오시죠.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놓은 것을 보면 정진상 실장의 어떤 신상 자체도 엉터리였더라고요.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을 지냈다 영장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위키 영장이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나무위키에서 검색을 해보면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네, 지금 이 영장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 지금 사실관계가 맞지가 않다라는 게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이 얘기보다 정진상 실장 모습이 너무 달라서 이래서 기자들이 정진상 실장이 국회에 없다. 옆으로 지나가도 사실 못 알아볼 정도의 굉장히 지금 다른 모습입니다. 이러니까 기자들이 정진상 실장이 어디 있냐 두리번 하면서도 앞에 두고도 모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민지숙 기자 얘기처럼 빠르면 오늘 밤에 이 구속 여부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진상 실장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죠. 그런데 민지숙 기자, 이 유동규 전 본부장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최근에 또 입을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 실장의 집에 찾아가 직접 3천만 원을 건넸다. 이런 내용이 영장에 들어 있었는데 네. 이를 두고 사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민주당 측 주장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몇 층에서 내리는지 안 보이게 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또다시 탄핵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이 창문에 들어오는 내용도 다 보입니다. 유동규 들어가서 내려오는 거 다 보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 정도 되면 저런 거 봐야죠. 센서에 다 보이는데요. 주변에 CCTV 다 있습니다. 짜서 맞추고 진술에 근거하고 소설 쓰고 창작의 도가 너무 떨어지고 현실감 없고 이런 내용은 모두 다 탄핵될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유동규 본부장이 CCTV를 피해 계단으로 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계단 앞에 CCTV가 있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돈을 줬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이런 내용 진술했고 현재 자유의 몸이죠. 네. 민주당이 저렇게 반박을 하자 어제 직접 해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네, 일단 정진상 씨가 불러서 본인이 갔고 네.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 앞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네. 계단으로 올라간 거다.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건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무엇보다 형인 정진상 씨를 배려해서 계단을 이용했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정 실장이 대질 신문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며 이런 사실 공방에 굉장히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나는 대질 신문도 할 수 있다라고 좀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효은 의원님, 지금 상황이 사실 민주당과 검찰의 구도였었는데 민주당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도로 지금 약간 좀 이 구도가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또 나온 얘기가 저희 방송하기 조금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남욱 김만배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 연장을 안 하겠다. 법원 영장 발부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남욱 김만배 씨가 이 석방되면은 이거는 누구한테 유리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이 이제 알려진 게 작년부터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게 됐죠. 네. 이제 최근에 어쨌든 풀려 나온 유동규 씨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게 알려지다 보니까 유동규 씨가 진술하고 이거에 대해서 함께 같이 했었던 한때 했던 동지였던 네. 김용 정진상 씨가 또 반박하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네. 유동규 씨 혼자 대 나머지 전선 이렇게 좀 형성이 된 것처럼 보였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도 남욱 변호사나 김만배 씨도 안에 있으면서 진술이 작년부터 조금씩 바뀌면서 상당히 좀 유동규 씨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꼭 어느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라기보다도 유동규 씨도 진술이 바뀐 거는 결국 본인의 진술 속에서 뭐 가족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만큼 죄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욱 씨나 다른 사람들도 본인에 관계된 것들은 철저히 자기들이 방어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각자 이익을 위해서 각자 도생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실 대 거짓의 어떤 전체적인 큰 판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남욱 그리고 김만배 이 두 사람도 이 풀려난 뒤에 어떻게 무슨 얘기를 쏟아놓을 것이냐 여부도 좀 주목을 해볼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요,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이 민주당에서 지적을 하는 거는 영장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 뭐 나무위키 영장이냐 뭐 이렇게 지금 아까 진성준 의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검찰의 전략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일반 이제 압수수색 영장과 이제 구속 영장인데 네. 이제 구속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중에서 일부가 정진상 실장이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있다는 것. 네. 경우에 따라서 뭐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계단으로 가나 엘리베이터 가나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CCTV가 네. 있으면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것이 엉터리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물론 일반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입장에서는 이 곁가지라 할지라도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신빙성을 다투려고 하죠. 그러니까 유동규 진술이 거짓말이다. 네. 그러면 뭐 CCTV도 얘기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해서 신빙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제 전략이다. 민주당의 전략은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고. 그다음에 유동규의 진술 자체가 거짓말이냐 사실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 검찰에서는 유동규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증거를 더욱더 확보를 해야겠죠. 네. 그런데 좀 약간 전략적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압수수색 영장 같은 곳에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이 실제로 조사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네. 그걸 분석한 다음에 정진상 씨를 불러서 소환 조사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압수수색 영장에 너무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해버리면 상대방에게 방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압수수색 영장에 신청할 때는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이 사실과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후에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또 영장이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기소할 때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만 담아서 기소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뭐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이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면 오히려 방어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최소화하고 공소장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 지금 형을 배려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돈을 줬다라는 얘기 검찰 소환조사에 나왔다가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강재묵 기자, 예. 이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재판에 나왔거든요. 오늘은 무슨 얘기 안 했을까요? 유 전 본부장이 재판 전으로는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이 재판을 출석하는 자리에 마치고는 답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는데요. 출석 모습 직접 보시죠. 유동규 정신 차려! 구속영장 심사 진행되는데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딱 하는 내용 네, 나가면서 오늘 네, 지금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서는 무슨 말을 하긴 할 것 같은 지금 그런 뉘앙스죠. 저희가 이 소식도 저희 방송 시간에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을 열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여기에 대해서 근데 강재묵 기자, 법원이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술이 왜 자꾸 달라지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유 전 본부장이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을 때와의 진술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 네. 이제 의아하다는 걸 좀 이례적으로 표한 것입니다. 즉 이제 검찰과 이 거래를 해서인 것 같다는 반응을 좀 내놨는데요. 네. 어제 중앙지법에서 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 이 관련해서 3차 공판이 진행됐었습니다. 이 유 전 본부장이 지난 7월까지로는 이 증거인멸을 교사한 일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돌연 진술서를 통해서 이 A씨에게 휴대폰 훼손 등 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자신이 직접 자백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이 법원이 여러 내용을 이제 이 변동 과정에 대한 의문점을 좀 짚고 있는 중인데요. 네. 먼저 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면 이 자신이 하면 되는데 A씨에게 시킨 전부터 이상하다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을 때 성립되는데 그쵸? 직접 본인이 했으면 그 성립도 되지 않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이 중요한 증거가 이제 그 휴대전화에 있었다면 이를 이제 지키고 있는 것도 이제 본인의 방어 수단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역시도 지금 되게 매끄럽지 않다, 이해가 네.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갑작스럽게 있다 보니까 이 사실혼 배우자 A씨의 변호인 역시도 이 지금까지와 전혀 상반된 진술로 혼란스럽다며 이 검토할 시간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네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의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그냥 폐기를 하지? 그리고 이게 내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폐기를 하라고 했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진술이 지금 변동이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네. 증거를 인멸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다 인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심경의 변화가 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의문을 그쵸. 갖는 거고 네. 지금 재판부에서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수사 기록에 보면 네. 검찰의 수사 기록에 보면 네. 이 휴대폰을 가지고 검찰하고 딜을 하려고 했다. 음. 그러면서 나를 불구속해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맡겨놨는데 이걸 가져다 주겠다는 식으로 검찰 수사 기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내용을 보면은 증거인멸 교사를 할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네. 근데 왜 이제 와서 자백을 하느냐. 그러니까 유동규 당신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니까 좀 신빙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런 취지의 질문인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변호사 충분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뭔 범행을 부인하다가 신경의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신경의 변화가 생겨서 내가 한 게 맞습니다라고 자백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또 어떤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뭐 또 진술을 번복하는 건지 네. 그거 자체는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크죠. 네. 지금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전이랑 지금이랑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좀 참작이 될 것이냐 여부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가운데 민지숙 기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랑 관련된 좀 직접적인 얘기도 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매체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적인 용도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돈을 내준 적이 있다. 500만 원 안팎의 돈을 10여 차례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 이재명 대표가 이 결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김효은 의원님. 네. 지금 정진상 실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뭐 속도를 붙냐, 본격적으로 들어갔냐 이렇게 좀 바뀌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정진상 실장이 출두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큰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출두할 때 발언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었고요. 그만큼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중요한 사안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의 기세나 속도로 볼 때 과연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특히 이제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지난번 김용 부원장과 같은 판사라고 했을 때는 네. 상당히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네. 그런 우려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오늘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미치는 민주당의 파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구속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좀 이 과반으로 보셨습니다.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서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미치는 파장까지도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지금 사실 정진상 실장은 당직자입니다. 그런데 당직자 말고 지금 4선 의원이죠. 4선의 노웅래 의원 집에서 돈다발이 발견이 됐다면서요, 강재묵 기자. 그렇습니다. 노웅래 의원 현재 21대 총선 비용 명목으로 이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그제 압수수색 중 이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을 장롱 안에서 발견한 건데요. 우선은 봉인 조치만 하고 온 뒤로 이제 오늘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제로 이제 다녀올 때는 당초 압수수색 대상에 이 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 이후로 오늘 추가 압수수색을 소화한 건데요. 네. 이 현금 다발 관련해서 노 의원 측은 이 출판 기념회 당시 모인 후원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한 불쾌감 드러내며 압색 준항고 절차 밟겠다고도 밝힌 상태인데요. 노 의원 발언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부당한 검찰 수사에 이렇게 춤추면 나는 국민들 너무 불쌍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장롱 안에 현금 다발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그거는 이제 수사 나오면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뭐 얼마가 엄청난 돈이 나왔다고. 완전히 허위 사실을 흘려갖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면 의원님께서 언론 플레이하고, 여론몰이 해갖고 결국에는 뭐예요? 그냥 범법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 요청을 이제 신청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과잉 수사와 그리고 이 표적 수사 그리고 이 탄압 수사에 대해서는 내가 내 정치 생명을 걸고 싸워서 결백을 밝힐 거예요. 네, 지금 노웅래 의원 무슨 수억 원이냐. 이건 난 정말 결백하고 내 정치 생명을 걸고서 이건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돈이라는 지금 얘기인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쨌거나 뭐 수억은 아닐 수 있긴 한데 돈이 발견된 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처럼 이율이 높을 때 왜 은행에 안 놓고 집에 놨던 것인가? 이 정황은 사실 노 의원한테 좀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볼 땐 뭐 불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노웅래 의원 말에 의하면 네.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가 지금 만약에 네. 이 현금 뭉치가 5만 원짜리라고 한다면 네. 이게 5만 원짜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만 원짜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표로 10만 원짜리도 네.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은행에 저금하면 사실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지금이 이걸 제일 집안에 높죠. 두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를 하다 보면 또 조직 관리 이런 것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 돈의 자체가 사실은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뇌물과의 그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사실 돈의 어떤 검은 돈인지 여부는 검찰에서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아마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은 했지만 네. 그 돈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정치자금을 뇌물로 받은 돈이 아니라면 이제 돌려줘야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노웅래 좀 더 네. 설득력 있는 그러한 이제 입장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자료를 내야 하는 게 맞겠죠. 네, 이 노웅래 의원이 좀 더 설득력 있는 입장과 근거를 제시를 하고 검찰 수사로 밝혀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노웅래 의원은 분명히 결백하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지숙 기자, 이 노 의원한테 돈을 내가 돈을 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MBN이 직접 사업가 박 씨와 네. 통화를 했는데요. 네. 이 박 씨는 노웅래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 인정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도 함께 설명했는데 네. 박 씨 이야기 듣고 오시죠. 당장 갖고 가라. 이러면 서로 좋은 지인이 못 된다고 점잖게 한 번은 거절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 다음날 바로 찾아왔어요. 네, 이러면서 뭐 초콜릿과 함께 건넸다. 돈을 얼마 건넸지만 일부는 돌려받았다. 또 건넨 액수는 6천만 원이 아닌 5천만 원이었다. 청탁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오늘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이 현금 다발 수사 상황에 따라서 또 네. 다른 금품 수수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민주당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인 만큼 당 차원 대응을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모자라다는 입장 이제 덧붙이기는 했지만 네. 이 단호한 반대 입장 밝혔습니다. 이 피의 사실 공표 문제 등을 이제 짚으며 이 대규모 압수수색을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 민주당 침탈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 밝힌다. 오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김효은 의원님. 사실 이번 건을 두고서 아니 정진상 실장 때는 굉장히 논평을 당해서 많이 내면서 방어를 하더니 왜 정작 4선 노웅래 의원의 건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네. 어제 노웅래 의원의 기자회견을 하는데 혼자 있어서 참 좀 쓸쓸해 보였다. 뭐 이런 평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사선 중진 의원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인 것과 또 당대표라는 그 지위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측근들의 이런 문제는 워낙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에서는 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대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쭉 진행되어 온 부분과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제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건 분명히 정치 탄압에 있지만 내용을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직자이지만 네. 왜 이렇게까지 옹호를 해야 되느냐 이런 또 얘기가 있지만 또 당 대표와의 또 관련성 또 검찰의 수사가 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민주당은 또 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또 당이 전 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두 사안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요. 이 빈살만 왕세자 관련입니다. 제목은 본의 아니게 관저집들이입니다. 관저집들이입니다. 이 어제 사우디 넘버원 미스터 에브리띵 다 가진 남자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윤 대통령이 빈살만을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서 이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만남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지만은 사실 윤 대통령 내외가 지난 7일에 한남동 관저에 들어간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맞아요. 초대한 그러니까 VIP가 거의가 아니라 정말 처음일걸요. 네,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왕세자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행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관저 집들이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 대통령실에서 행사 모습을 공개하면서 관저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은 윤 대통령이 이 왕세자의 마중을 나간 모습입니다. 네. 보면 레드 카펫이 깔려 있는데 그보다도 또 눈에 띄는 게 이 뒤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이 금색 봉황으로 장식된 현관이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네. 오른쪽에 내부 모습도 잠깐 보였는데요. 저기는 오찬 자리입니다. 그런데 화이트 톤으로 거의 리모델링이 된 모습을 저희가 잠깐 볼 수 있습니다. 탁 트인 유리창도 좀 눈길이 가고요. 네. 관저 정원도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 윤 대통령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 이 통영만 대동한 채 정원을 한 바퀴 돌면서도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뒷 배경으로 이 낙엽이 붉게 물든 조경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조경도 잘 돼 있고 넓은 공간에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이렇게 울긋불긋한 단풍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좀 감질맛이 납니다. 저희가 지금 뒷 배경으로만 지금 추측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부 모습 좀 더 뭐 없나요? 좀 더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가 어제 단순히 한 차례 만남만 가진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한 2시간 반 가까이 자리를 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난 곳이 물론 마중 나갈 때도 봤지만은 고위급 확대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또 보면 관저 리셉션장에서 이게 40여 분간 진행이 됐는데 네. 이 리셉션장은 사실 관저 느낌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이게 보고 계시지만은 그러게요. 이게 정부 청사의 한 곳인가?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여느 회의실과 다름없어 보이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건 윤 대통령이 앉은 쪽에 이 소나무가 한 그루 크게 그려진 벽이 있더라고요. 그 네. 정도가 지금 보고 저쪽. 계신데 네. 그 정도가 눈에 띄고요. 30여 명이 앉아도 충분한 공간이 있다. 이 정도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에 두 사람 단독 환담도 진행이 됐는데 네. 이건 대통령의 가족 공간에서 따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공개된 사진을 보시면 여느 평범한 가정집의 거실과 크게 다르지 않죠? 식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느 평범한 모습과 다르지 않은데 식탁이 준비되어 있고 두 사람 네. 앞서 거실에서 환담을 한 이후에 앞서 네. 보신 정원에서 산책을 이어가면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 아까 설명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날씨가 좋아서 즉석에서 한번 나가서 걸어보자 제안을 했고 네, 빈살만 왕세자가 이를 흔쾌히 받아서 나갔다고 합니다. 이어서 진행된 오찬 모습도 준비했는데요. 네. 관저 내부에 있는 오찬장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사각형 테이블에 넓어요. 약 30명이 둘러 앉을 수 있는 규모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넓은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가 본 게 뭐 확대 정상회담이 한 곳도 있고요. 확대 회담 한 곳도 있고 단독 회담 한 곳도 있고 뭐 식탁 비슷하게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오찬 장소가 지금 전부 다 다릅니다. 정원도 넓고 굉장히 넓은데 근데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뭐 정상회담이 있으면 용산의 대통령실로 초청을 하고 거기서 만났는데 이수아 기자 이번에는 집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관저로 부른 거죠? 일단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은 네. 조금 각별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윤 대통령 내외의 뜻이 담겼다 이렇게 네. 전달이 됐습니다. 실제로 뭐 빈살만 왕세자는 뭐 내가 여기에 처음 들어오다니 기분이 매우 좋다 뭐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성공적인 것 같죠.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기도 했는데 듣고 오시죠. 이 용산 청사와 관저 두 군데를 놓고 양쪽에 협의가 있어서 막 그 협의에 따른 것이고 관저가 지은 지가 54년이 됐습니다. 외빈을 모시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 나름대로 국가의 정상의 그 개인적인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 별도의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또 뭐 다음에 이런 정상회담을 또 관저에서 할지는 그거는 또 그 상대 측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윤 대통령의 이런 의중도 반영이 됐겠습니다만 또 네. 다른 측면은 이 사우디 측에서 극도의 보안을 좀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는 굉장히 조용하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용산 대통령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보안상 그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관저를 택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에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지금 이 왕세자와의 만남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민지숙 기자
이 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 MBC 그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 여기에 대해서 손방 갔다 와서 처음으로 입을 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출근길 문답 현장 아주 뜨거웠는데요. 네. 이 전용기 탑승 배제가 선택적 언론관 아니냐 한 기자의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직접 답변했습니다. 관련 내용 보고 오시죠.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네, 부득이한 조치였다 이야기했는데 대답을 마친 윤 대통령 등을 돌려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MBC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MBC가 도대체 무엇을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실 관계자와 해당 MBC 기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아니 뭐가 가짜 뉴스예요? 뭐가 가짜 뉴스? 돌아가셨어요. 가시는데 찍지 마세요. 아니 그럼 질문도 못 해요? 아니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할 거 끝났잖아. 그렇게 했잖아. 반말하지 마세요. 아니 말꼬리 잡지 마세요. 그렇게.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보도를 잘하세요, 정말.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끝나지. 영상이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해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아직도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아직도. 그럼 뭐 지금 무슨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아직도라니요? 아니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독재적인 게 아니라. 아니 다 보도해주세요. 다 보도해주세요. 언론이 이런 편협한 언론관이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실에. 네, 그렇군요.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대통령이랑 기자들 질답하는데 부정관님이 끼어들어가지고. 아니 끝났잖아요. 왜? 끝난 상태. 끝났는데 왜 부정관님 끼어드냐고요? 대통령이세요? 네, 이렇게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냐라면서 대통령실을 계속 따져 묻는 영상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 윤 대통령은 들어가고 이 비서관과 고성이 오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이때는 뭐가 악의적이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따로 이 10가지 이유를 들면서 조목조목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그렇게 싸우는 모습도 보기 드물지만 또 이렇게 대통령실이 반박 자료를 내놓는 적도 그러네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전문가도 확인하기 어려운 말 자막을 무한 반복했다. 그리고 하지 않은 말로 거짓 방송을 했고 이 한미 동맹을 노골적으로 이간질했다. 라면서 이 10가지 이유를 대는 또 반박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예. 이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이 점점 더 논란이 커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이제 이전 정부에서도요. 사실 언론에서 굉장히 적대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가 지금 굉장히 반복되었죠. 근데 이제 언론이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고 또 언론 자체가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기사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그 내보낸 거 뭐 비속어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포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물론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제 조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작이 아닌 것처럼 또 들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향후에서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좀 더 좀 대범하게 좀 정치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MBC 자체에서 실수할 수 있죠. 또 경우에 따른 조금 악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대통령실에서. 그렇지만 MBC라는 거대 언론 거기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판단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이게 배제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좀 성급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빈살만 왕세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짚고 싶은데
관저 모습을 보다가 지금 사실 끝났습니다. 이 빈살만 왕세자 관련해서 좀 더 준비한 사람 없을까요? 네,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앞서 윤 대통령과의 빈살만 왕세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관저 만남을 좀 짚어봤다면 네. 그 외 일정들을 좀 제가 좀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20시간 동안 40조 쓰고 떠난 빈살만입니다. 네. 키워드처럼 이 하루가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이만큼의 금액을 썼다고 하는데 네. 예, 소개해드리면서도 좀 숙연해지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환송했고요. 이 빈살만 왕세자도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 환대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빈살만 왕세자,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선물을 전하는 방법도 좀 이렇게 남달랐어가지고 좀 이렇게 후문이 있었는데 네. 이 우리 정부 측으로 전해줄 선물을 준비했지만 이 숙소로 옮기지는 못했다며 이 네. 비행기에 뒀으니 비행기에서 가져가시라라고 이렇게 전했다는 후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비행기에 두고 왔다는 그 선물이 40조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20시간 동안 40조를 썼다는데 이 40조는 뭐예요? 예, 이제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약속을 하고 떠났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어제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 8명과 한 번에 만나는 자리 저희도 이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네. 이 사진과 함께 좀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매체로 올라온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빈살만 왕세자와 함께 이렇게 쪼르르 이렇게 일렬로 앉아 있는 죄송합니다. 네. 일렬로 앉아 있는 모습을 네.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왕세자와의 저 자리가 얼만큼 이제 중요했었는지를 좀 약간 대변해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참고로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자리에 가치한 기업들의 자산 총액이 1,277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를 썼던 기업들의 자산 총액이 그런데 네. 앞서 저희가 이 기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빈살만 왕세자 재산 추정만 2,600조니까 그쵸. 저 자리가 얼만큼 이제 중요한 자리였는지는 좀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총수들에게 일일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일일이 물은 것으로 전해지고 애로사항 등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및 기업가 26개 사업에 대한 투자 협약 맺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40조에 달하는 투자 계약입니다. 제2의 중동 특수가 기대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효은 위원님. 사실 한 명 만나기도 어려운 총수들이 지금 8명이 아까 잠깐 쪼르르란 표현을 썼는데 한 줄로 쫙 이렇게 앉아서 한 자리에 동시에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그 전날 내일 아침에 내일 낮에 번개 있어. 번개 쳤는데 다 모인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인데요. 아까 앉아 있는 모습 보면 옛날에 그 교장 선생님 교장실 앞에 그냥 학생들이 약간 조금 이렇게 해서 교장님 네. 말씀을 굉장히 경청하고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요. 며칠 동안 그 빈살만 그 왕세자의 방한과 관련해서 뉴스가 거의 도배됐는데 네. 역시 돈이 좋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호화 호텔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대동했다거나 그리고 투자 약속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왕세자가 사우디에서 상당히 개혁 어떤 군주로서의 모습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도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원유에 의존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로 하겠다. 이런 야심찬 그런 계획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어떤 MOU라는 것이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떤 외교적인 노력이 훨씬 뒷받침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사실 한 자리에 모이고 전날 연락했는데도 이게 뭐가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실익이죠. 얼마만큼의 투자를 따낼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기 때문에 저 1분 1초가 아쉬운 총수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루가 채 안 되는 20시간 동안 40조 원을 쓰고 갔다라는 게 저희 지금 키워드였었는데 어제 우리가 빈살만 왕세자가 특급 호텔 400개 객실을 한꺼번에 빌렸다라고는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수아 기자, 보니까 이 호텔 앞의 경호도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일단 야외 주차장이 전부 다 경호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네. 경호 인력들이 엄청 깔려 있었고 많이 깔려 있었고 네. 이 우리나라 경호업체가 20시간 동안 5곳이 고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빈살맛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 네. 그리고 오가는 길 모두 3m 높이의 가림 천막으로 가려졌습니다. 거의 볼 수가 없었고요. 네. 이 빈살만 왕세자의 차량도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이 벤츠
S680 가드 모델이다 뭐 이렇게 모델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이 폭발물, 뭐 포탄이 앞에서 터져도 네. 다 견딜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 있는데 그리고 안에서 독가스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비상공기 정화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차 가격이 무려 7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최소 14대의 경호 차량이 감싸고 다녔는데요. 이 호텔을 들고 날 때마다 이 호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호텔 측인지 아니면 경호업체 측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호텔 안으로 전부 몰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서 네. 이 투숙객이나 아니면 호텔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로부터 조금은 항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 밖에도 20시간이었지만 자기가 쓸 거, 입을 거 다 공수해서 가져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가구 그리고 헬스기구까지 호텔로 모두 배송을 시켰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 뭐 시민들도 얼마나 이 왕세자의 얼굴 보고 싶습니까? 사실 네. 이런 기회가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롯데호텔 그 소공동 모 호텔 앞에서 계속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아까 네. 가림막도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뭐 왕세자를 보고 로또를 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다니 너무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시는 시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뭔가 딱 20시간 하루같이 안 되게 있었는데 떠들썩하게 한번 후루룩 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다음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마지막 아이템 제가 준비했습니다. 검찰 정경심 2년 구형 조국은입니다. 네, 오늘 검찰이 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됐죠. 정경심 교수 오늘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네.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혐의를 분리해서 오늘 정 교수에 대해서 먼저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네,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다. 네.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고요. 정경심 교수 측은 아들 조 씨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으며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부모가 근무하던 두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한 거다. 이렇게 뭐 생활 기록부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정경심 전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분리를 했습니다.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구형, 선고일자도 잡히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조 전 장관의 뭐 재판도 재판인데 조국 전 장관 최근에 또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자신의 신간 출간하면서 네. 홍보하는 자리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무능하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언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탄핵 제도랑 대통령 탄핵이란 게 최초로 출발한 게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그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필요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무능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이 가능하고 그 탄핵 결정은 법률가들의 집단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집단인 상원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폭정을 일삼을 때 외에 무능할 때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네, 이 발언 두고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가 네.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이 또 반박 글을 올리면서 설전이 오갔는데요. 네. 조 교수는 SNS에서 무능이 탄핵의 사유라면 그게 좋은 나라냐. 미국이 그런 걸 탄핵 사유로 지정했을 리도 없지만 네. 만약 사실이라 해도 진정한 법학자라면 이런 걸 비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네.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조 전 장관 SNS 침묵 약속을 깨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 SNS 중단 상태임에도라는 표현과 함께 네. 이 불가피하게 해명 댓글을 단다며 44일 만에 올린 글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한 바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시간적 제약이 있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 미 대통령 탄핵 사유에는 경범죄가 포함돼 있고 이 경범죄 의미도 매우 넓게 해석된다. 즉 탄핵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고 정치적이라는 해명의 댓글 남겼습니다. 네. 지금 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불법이 아니라 예컨대 무능이어도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두고 지금 공방이 오갔습니다. 변호사님. 예.
미국에서는 정말 무능이어도 탄핵이 가능한 겁니까? 진실이 뭡니까? 아니 리서치한 결과에 의하면 네.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무능하다고 해서 탄핵이 된다면 무능의 개념은 애매모호하고 무한대잖아요.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하더라도 네. 야당 입장에서 무능이라고 생각하면 또 탄핵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 잘못 알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네. 아까 우리가 오마이TV 유튜브의 채널의 내용 봤잖아요. 그 내용에 의하면 네. 무능이라 하더라도 탄핵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자체는 이제 일단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조기숙 교수의 말에 대해서 SNS에 반박 글을 올렸는데 네. 반박 그래도 무능이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네. 중범죄, 경범죄 한정해서 그것도 이런 범죄를 확신하는 경우는 탄핵할 수 있다 하니까 아마 본인도 확인을 해보니까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약간 언급하지 않으면서 좀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의 말씀은 조국 전 장관이 말한 미국에서는 무능해도 탄핵이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조국 전 장관 굉장히 오랜만에 이 SNS 침묵을 깨고 사실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숙 기자, 여권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바로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조 전 장관이 등장하는 걸 보니 민주당의 망조가 든 것 같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면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요. 네. 조국 다시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그는 모진 역경을 이겨낸 영웅으로서 귀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총선에 임해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라며 상반된 관측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총선에 이 말이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김영훈 의원님.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되게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긴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같이 흘러나오니까 총선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사를 했다라는 얘기는 몇 달 전부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여의도에서 좀 회자가 됐었고요. 네.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이 또 책을 쓰면서 아마 또 그 쌓인 울분들을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조국 장관 입장에서 물론 가족들이 당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지금은 조국 장관이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지금은 좀 참고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게 조국 장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치를 재개하더라도 네. 조금 안에서 숙고하는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면 지금 뭐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니겠느냐. 정치를 재개를 한다고 해도 라고 앞에 약간 그러니까 전제 조건처럼 약간 조건으로 다셨는데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나올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주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국 장관은 아까 이제 뭐 미국에서의 무능도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보면 현 네. 정부에 대해서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든 표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정치적인 발언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계속 총선 출마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좀 여건이 그러니까 조성이 되고 네. 지금 2024년에서는 총선에서 어떤 지형이 조성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김광삼 변호사님. 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조 전 장관이 나오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공격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게 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네. 일단 조 전 장관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관련된 정경심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또 이번에 구형 2년 된 것도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곧 있으면 조국 전 장관의 재판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만약 재판 결과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이게 2심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 네. 본인이 아무리 의사가 있다고도 못 나오겠죠. 네. 그리고 만약 하나 이게 무죄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날개를 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음 총선에서는 조국 시즌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뭐 무죄 유죄. 그렇지만 정경심 교수는 이미 실형 받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지적을 하겠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조국 전 장관의 1심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